일단 먼저 우리 유리함수 진도 나가기 전에 앞에 함수 단원 질문 못한 게 있죠? 그래서 함수 먼저 질문 좀 받고, 그리고 뒤에 아직 유리함수 파트 조금 못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 친구들이 이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주말에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선생님 계획은 얘들아 다음 주 수요일에 모든 이거 진도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다 끝내고 무리함수까지 끝내고 나면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바로 다음 주 일요일은 우리가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지나고 오면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다시 맨 앞에 도형해방 형식 이제 시험 대비 바로 같이 시작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방학 전까지 선생님이 이거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120쪽에 질문 있을까요? 한 페이지씩 같이 넘어갈게요. 120쪽의 질문, 121쪽, 122쪽, 123쪽, 124쪽, 830번이요.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g와 g.f가 성립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성함수를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fx는 ax 더하기 6이고 gx는 지금 bx-6이라고 했을 때 f.g와 g.f가 같다는 건 이건 합성함수의 순서가 gx를 fx에 대입을 하는 거고 여기는 fx를 gx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gx식을 fx의 x자리에 갖다 바꿔 대입해야 하니까 bx-6 플러스 6이고 얘는 fx식을 gx의 x에 대입하니까 b 곱하기 ax 더하기 6 마이너스 6이에요. 전개해보면 abx-6a 플러스 6이 abx 더하기 6b-6과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x계수는 똑같아요. 그럼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6이 6b-6과 같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가 2와 같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수 AB에 대하여 AB 곱의 최대를 구하래요. 우리 양수 조건 나오고 어떤 것에 뭔가 최소 최대 구하는 거 뭐 이용하기로 했죠? 산술기하. 앞에서 배웠던 거 써먹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 AB 더하기가 AB와 B의 합이 2라는 걸 이용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양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2 이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루트 AB는 1 이하고 따라서 AB도 1 이하다라고 찾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이게 명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얘들아. 특히 양수 조건 나왔는데 뭔가 합의 최소 혹은 곱의 최대 구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산술기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해가죠? 그 다음 125쪽에 또 질문 837번이요. 자, 세 함수 f, g, h에 대하여 지금 fx는 x-2 gx는 2x-1 그리고 hx가 있을 때 h.g.fx 얘가 fx와 똑같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h.g.f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우리는 구해봐야 해요. 자, 제일 안에 걸 생각을 해보면 이 g.fx는 fx를 gx의 x자리에 대입을 해서 식을 만드는 거겠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x-2 마이너스 1이라서 2x-5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 h 2x 빼기 5가 fx
x-2와 같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그래서 h3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값이 3이 되게 해주는 x를 찾는 거지. 얘가 3이 나오려면 x가 몇이에요? 4일 때 나오겠죠. 그 말은 h3은 x에다 4 대입한 몇? 2다 라고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만약에 문제에서 hx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hx가 뭔지를 알아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h2x-5는 x-2에서 이 2x 빼기 5 부분을 통째로 t라고 치환해 주세요, 얘들아. 그러면 2x-5가 t라고 했으면 실질적인 x는 2분의 t 플러스 5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죠? 얘로 바꿔서 넣어줄 거야, x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ht가 x에다가 2분의 t 플러스 5 대입하니까 2분의 t 플러스 5 마이너스 2와 같다. 즉 정리해주면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이 ht였던 거야. 그러면 사실 이 t만 다시 원래 그냥 문자 x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최종적인 hx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줘야 돼요. 만약에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다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어렵게 풀지 않고 그냥 얘가 바로 3이 나오게 해주는 그 x값만 찾아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도 알아야 돼요. 서술형에서 가끔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 hx가 뭔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5쪽에 또 다른 거 질문 없을까요? 넘어갈게요. 126쪽 질문 840번. 자, 840번 볼게요. 지금 집합 x는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대요. 자, 우리 정의역이 정확하게 뭔가 정해져 있으면 선생님이 함수망을 항상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한눈에 딱 알아보기가 쉬워. 자,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f1의 x는 그냥 fx 계산할 건데 그 다음부터 그 앞에 값을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대입을 할 거래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에 f1은 몇이에요? 2죠? f2는 3이고요. f3은 4인데 f4는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f50의 1을 구하래요. 자, 그럼 처음에 누구부터 구하면 돼? f2를 구해보면 돼. f2는 3이었어요. 그럼 f2의 2는 그 앞에 있는 값을 대입하라 했죠. 바로 몇 나와요? 4 나와요. 그러면 f3의 2는 x에다 누굴 대입하는 거지? 바로 4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 앞에 나온 함수값. 연달아 계속 바로바로 넣어야 되니까요. f4는 1. 그러면 f4의 2는 몇 나와요? f1과 같으니까 2 나오죠. 그러면 f5의 2는 몇 나와요? 다시 뭐야? f2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몇 개씩 반복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3, 4, 1, 2 이 순서로 4개씩 반복을 해서 계속 값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건 50번째를 구하래요. 50번째는 4개씩 반복을 했을 때 몇 번째의 값과 같아요? 2번째 값과 같죠? 그러니까 답은 4다라고 찾는 거죠. 규칙 찾기 무조건. 알겠나요? 또 126쪽에 질문 있을까요? 그 밑에 거요? 자, 얘도요. 처음에는 직선 방정식은 세워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x가 1일 때 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에서 0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자, fx식을 먼저 세워볼게요. 처음에 0에서 1까지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요? 0,0에서 1,2까지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 배웠죠? 기울기 구하고 하는 거? 뭐 나와요? 2x 나와요. 그러다가 1부터 2까지는 1,2에서 2,0까지의 기울기는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그러면서 2,0 진화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먼저 함수식은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럼 그 상황에서 F2024의 7분의 8을 구하래요. 처음에 F7분의 8 구합니다. 7분의 8은 1보다 큰 값이니까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에 7분의 8 대입해서 계산하면 몇 나와요? 7분의 잠깐만요. 1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F2의 7분의 8은 바로 그 앞에 값을 대입하는 거 했죠? 뭐가 대입돼야 돼? F 7분의 12가 대입돼야 돼. 7분의 12도 역시나 1 이상 2 미만의 범위니까 여기에 대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7분의 4 나와요. 자, 그러면 F3의 7분의 8은 뭘 대입하는 거야? 바로 7분의 4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7분의 4는 1보다 작으니까 위의 식에 대입해야겠죠? 그럼 뭐 나와요? 7분의 8 나와요. 그러면 네 번째에는 뭘 대입하는 거야, 이제? 다시 7분의 8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랑 똑같아 버리잖아. 그럼 이제 이건 몇 개 반복인 거야? 3개 반복인 거야. 그러면 2024번째는 3개씩 반복을 했을 때 몇 번째랑 똑같아져요? 두 번째랑 똑같아져요. 2024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 찾으면 돼요. 따라서 답은 7분의 4라고 찾는 거죠. 됐나요? 규칙 찾기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하지 말라 했던 게 함수를 구하라고는 하지 말라 했었어요. 함수를 구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식을 대입하는 거가. 그죠? 그냥 함수 값으로 우리는 바로바로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또 126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127쪽 853번이요. 자, fx가 지금 마이너스 2x 더하기 5였고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었어요. x가 1 미만에서. 자,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대략 그려볼게요. 얘는 x가 1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내려와요? (1, 3까지) 오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내려오잖아. 1 미만에선. 그죠? 근데 x가 1 이상에선 얘로 가요. 이거는 기울기가 2로 바뀌죠. 조금 꺾여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2분의 5가 되게. 자, 그런데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래. 우리 역함수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한다? y는 x 대칭시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들아, 식만 y는 x 대칭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y는 x 대칭 바꿀 거고요. 얘도 y는 x 대칭 바꿀 건데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는 거야. 왜? y는 x 대칭하면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죠. 다.
그거는 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의역, 치역에 있는 그 x, y도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네들의 치역의 범위를 알아야 돼. 지금 1 미만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어디까지만 내려와요? 3까지만 내려오죠.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다 3 이상이야. 지금 이 범위 내에서의 y는 3 이상이 되고요. 얘는 오히려 이렇게 가니까 3 이하가 되죠. 아, 여긴 등 없으니까 여긴 등호 뺄게요. 이렇게 되죠, 지금.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y는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단 x가 1 이상 y는 3 이하 범위에 있던 애들에 대해서. 자, 그럼 얘를 역함수 시키면 무슨 대칭? y는 x 대칭. 자, 그럼 y 대신에 x가 나오고요. x 대신에 y 나와서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5라고 하겠죠? 그럼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라고 나와요. 됐나요? 근데 얘의 정의역도 같이 써줘야 한다고요. 왜? 정의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었잖아. 지금 상황이 일부분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같이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줘야 되는데 뭘 바꾸냐? 원래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y는 x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치역이었던 애가 이제 바뀐 역함수에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 원래 정의역이었던 애가 x를 y로 바꾸면서 치역이 된다는 거죠. 이거 안 써주면 그래서 틀려요. 이해 가나요? 그럼 반대쪽 두 번째 이제 밑에 식도 해볼게요. 자, 밑에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인데 얘는 x가 1 미만, y는 3 초과에 대한 범위를 봐야 돼요. 자, 얘를 y는 x대칭 시켜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이라고 해서 따라서 y는 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인데 이것도 그냥 쓰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원래 x, y의 범위가 있었으면 여기는 x가 3보다 크고 반대로 y는 1보다 작고 정의역과 치역 부분도 같이 y는 x대칭 항상. 정의역, 치역이 둘 다 실수 전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근데 정의역, 치역이 둘 다 실수 전체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실수 전체를 바꿔놔도 실수 전체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야. 근데 얘처럼 이렇게 뭔가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역함수를 구할 때 같이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한 이 f 인버스 x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치역이 x가 3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3 이하일 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였다가 반대로 3 이하 반대로 x가 3보다 클 땐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y는 x 대칭 시키잖아요. 자, y는 x 대칭을 시켜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2분의 5,0이 0,2분의 5로 가고 여기서 그 다음에 x가 3에서 끊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3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좀 완만해지게 x가 3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3,1로 가야 되구나. 그러니까 3,1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 이 점이 지금 바뀐 거예요. 서로 대칭이 된 거예요. y는 x 대칭. 그리고 여기서는 더 완만해지게 뭐 예를 들어서 점 더 완만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얘가 이렇게 온 거야. 완전히 가파라지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조금 그림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식으로 구하는 연습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의역과 치역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걔네들도 같이 항상 y는 x에 증식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됐을까요? 127쪽 849번이요. 자, 849번을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2x-3 더하기 a 절대값 x-2예요. 자, 절대값이요, 얘들아. 그러니까 식 전체에 있거나 막 x마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어떤 x에는 이 절대값이 없고 어떤 x에는 있을 때는 정확하게 쟤를 끊어서 봐야 돼요. 저 절대값 x를 0으로 만드는 그 범위에 맞춰서. 왜냐면 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얘는 x가 2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무조건 식을 둘로 나눠서 x가 2 이상일 때와 x가 2 미만일 때로 나눠서 봐줘야 돼요. 만약에 x가 2 이상이면 절대값 어떻게 풀려요? 그대로 풀리죠. 지금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2 더하기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가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x가 2 미만일 땐 부호 반대로 풀리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2a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됐나요? 그런데 이런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난번 시간에 말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다 라는 말은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야 한다? 1대1 대응 함수가 만들어져야 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1대1 대응 함수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식을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1대1 대응 함수의 특징,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계속 증가만 하고 있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아무리 가로선을 한 번 그리더라도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기울기는 달라도 돼요. 기울기는 달라도 되는데 그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꺾여서 올라간다고 해도 어쨌든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계속 내려오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1대1 안 되잖아. 그죠? 아니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기울기가 0이어도 이거 1대1 안 되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의 그 그래프의 특징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역함수가 사실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2 플러스 a와 2 마이너스 a가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즉 두 개의 곱이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우리 이거 마이너스 곱해서 a 마이너스 2가랑 a 플러스 2 곱이 음수가 되게 만드는 범위 찾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단 작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알겠나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1대1 대응을 만들어라는 말이 같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은 1이라고 해줘야겠죠? 또 2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다 질문 됐나요? 127쪽 넘어갈게요. 128쪽 질문 856번이요. 자, 다음 보기에서 함수 f와 역함수가 같은 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 원래는요, 얘들아,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사실. 상황이. 근데 이거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계산 일일이 역함수 다 구해보기 힘들잖아요?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같다는 건 y는 x 대칭을 시켜도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죠? 써놓으세요. 자, 이거는 근데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직선 그래프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야. 1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가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같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내가 y는 x 대칭을 시켜요. 근데 얘를 뒤집어도 똑같아야 한대. 그럼 상황이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어야 이거 뒤집는다고 해도 똑같아지잖아. 원래 거랑 변화가 없이. 이런 상황인 거야. 아니면 그냥 y는 x밖에 없어요. 그냥 원래 거.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만 돼도 뒤집어져요. 바뀌어요, 식이 아예. 아예 그냥 똑같은 y는 x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나 그거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정이 직선 그래프일 때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럼 만약에 직선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직선이 아닌 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외의 거에선 f랑 f 인버스가 같으면 우리 양변의 f를 다시 한번 합성을 시켜보세요. f.f와 f.f 인버스라고. 근데 우리 f와 f 인버스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했죠? 항등함수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연산할 필요 없어졌지? 즉, 이 f와 역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f를 두 번 합성했을 때 다시 그냥 x로 나오는 함수 찾으세요 라는 거랑 같아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함수를 매번 구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그죠? 왜냐면 y는 x 대칭해서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 근데 그 모든 역함수 문제를 다 역함수를 구해서 풀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적어. 부족이 우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얘를 최대한 안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야. 만약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고 하는데 그 원래 함수가 직선 그래프면 원래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나 아니면 그냥 y는 x이거나 이 두 개 중에만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직선이 아니야.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차라리 합성함수를 구했을 때 그게 는 x로 나오느냐를 확인하면 된다고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은 856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 같은 함수 누가 되겠어? 기역과 디귿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겠죠. 훨씬 간단해지죠? 또 질문 857 밑에 거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1차 함수 fx가 여기도 봐봐. 1차 함수인데 f랑 f 인버스가 같대요. 그러면 f3은 2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면은 일단 y는 x라는 거 아니야 되잖아요. y는 x일 수가 없잖아. 3을 넣었는데 2가 나왔다는 거. 그죠? 그럼 무조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어야 돼. 근데 3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돼야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면 fx 완성됐으니까 x절편, y절편 구해주면 되겠죠. 훨씬 간단해지죠? 이거 그래서 외워놓으세요 얘들아. 이거 기억해 놓으면은 문제가 엄청 쉽게 풀리거든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사실 이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x는 ax 더하기 b라고 세워놓고 진짜 역함수 구해서 a, b 관계 막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엔 솔직히 너무 복잡하잖아 식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물론 정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보고 좀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령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얘가 어떤 상태여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아질까? 그래프를 y는 x를 대칭을 시켜도 변화가 안 보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특징들은 기억을 해놓으면 우리가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 또 128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129쪽 질문 있을까요?
865번. 또 65번만 하면 돼요. 자, 865번 볼게요. 지금 fx는 ax 더하기 b이고요. gx는 마이너스 x란다. x 플러스 6에 대하여 지금 g 인버스 닷 f 인버스가 마이너스 6 넣었을 땐 마이너스 4고요. f 닷 g 인버스 7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 이거 조금이라도 쉽게 보는 방법 이제 보여줄게요. 우리 역함수의 성질 해볼게요. g 인버스 닷 f 인버스를 한 번에 묶어버리면 뭐가 같냐면 이거는 f 닷 g 인버스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함수의 성질 생각해보면 드모르간 법칙 하듯이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f 닷 g 인버스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래요. 우리 역함수 나오면 선생님이 뭘로도 바꿔보라 했냐면,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말하면 f 닷 g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바꿔서 봐버려야지. 왜? 선생님이 말했죠. 역함수는 최대한 안 구하는 게 편하다고. 역함수를 안 구하려고 지금 보는 거야.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f g-4가 마이너스 6인데 g-4는 몇이야? g-4는 몇이야? 2야. 그러니까 뭐야? 아, f2는 마이너스 6이구나. 일단 첫 번째 정보 하나 알아냈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는 f g 인버스 7이 마이너스 2인데 우리 g 인버스 7은 g가 7이 나오게 하는 x를 찾는 거라고 했죠? 언제 7 나와?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g 인버스 7은 몇이야? 1이야. 그럼 결국에 우리가 찾는 건 f1은 마이너스 2래요. 이 두 개 정보 아니까 대입하면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가나요? 왜 선생님이 자꾸 역함수 구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역함수 안 구하고도 그냥 계산만 하면 충분히 나와요.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130쪽부터 아직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나간 거여가지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오늘 이제 유리 함수에 대한 내용 개념 설명하고 오답풀이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리식, 분수식들을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했어요. 그죠? 우리 오늘은 이제 그 분수식을 가지고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함수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볼 건데,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유리식을 함수로 만든 거야. 그래서 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함수. y는 fx분의 gx가 우리는 하나의 유리함수라고 배워요. 자, 그런데 이 유리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했죠? 뭐냐면 약분이 다 돼버려서 분모의 미지수가 없는 상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항함수가 되는 거야. 이제 분모의 미지수가 아예 남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근데 식들을 인수분해를 하고 아무리 약분을 해도 분수의 미지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 분모에 미지수 x가 있는 상황이면 우리는 그걸 이제 분수함수라고 배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를테면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미적분 1이라는 과목에서 뭐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도 배워요. 다항함수는 이제 그때 배울 거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수식 연산을 많이 해봤잖아요. 오늘은 배우는 것도 역시나 분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분수함수를 보기 전에 앞서서 어쨌든 이 유리함수는 그러면은 지금 분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항상 중요한 건 정의역과 치역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정의역이 되기 위한 먼저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 분모는 0으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유리식을 볼 때도 분모는 0으로 만드는 x는 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죠? 분수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분수함수에서는 특히나 정의역이 중요한데, 이 분수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뭘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x가 fx는 0으로 만들지 않는 것에 한해서만, fx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fx는 0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수값으로 정의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fx를 0으로 만든 애들 그럼 다 빼느냐? 빼야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생길 거냐면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들이 근처에 있는 선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점이 이 선을 통과는 못해요. 그 위에 점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선을 기준으로 그냥 계속 가까워지는 식으로만, 그냥 되게 가까워지기만 하고 여기 위로는 통과를 못하는 거죠. 아예 이런 선들을 이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 치역과 점근선을 항상 구해주는 게 제일 메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유리함수를 구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일단 점근선이 언제 생기느냐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느냐, 이 두 가지만 찾으면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건 너무 단순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분수함수라고 하면 분모, 분자에 그냥 미지수가 다 있어서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분모, 분자에 뭐 1차식이 있을 수도 있고 2차식이 있을 수도 있고 3차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공수2에서는 그 모든 걸 다루진 않을 거고, 분모와 분자가 둘 다 1차식인 함수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우리는. 자, 먼저 제일 기본형부터 그럼 확인해 볼게요. 가장 기본형은 어떤 함수냐면 y는 x분의 k라고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이거요, 처음 보는 함수 아니에요. 이거 언제 봤냐면, 물론 기억 안 날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좌표평면과 뭐 순서상 뭐 이런 걸 배웠어. 그때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해서 배웠거든요. 얘가 그 반비례 함수예요. 자, y는 일단 x분의 k에선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점근선과 정의역과 치역, 얘네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정보, 일단 점근선을 확인을 해야 돼. 자, 점근선은 언제 생기느냐? 일단 기본으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는 빼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누구는 빠져야 한다는 거야? x가 0은 빠져야 돼요. 그게 바로 점근선으로 생겨. 즉 x는 0. 우리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y축은 점근선이야. 즉 y축 위로 그래프가 통과는 못해요. 그래프가 그냥 그 y축에 점점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생각, x가 0이 아니면 그럼 x는 0 빼고 다 나올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y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y도 0이 나오는 값은 없어. 그래서 y는 0도 같이 점근선으로 생겨요. 즉 x축도 점근선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점근선과 점근선 두 개에 따라서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줄 수 있어요. 먼저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라고 나타나요. 반대로 치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y도 0 빼고 나머지는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보에 의해서 먼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잡을 거야. 자,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식은요. X축과 Y축이 있을 때 먼저 점근선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의 점근선은 뭐다? X축과 Y축이라고 했죠. 그럼 이 위로는 그래프는 이제 안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저 Y는 X분의 K를 이제 그릴 건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선생님이 방향이 중요하다 했어요. 이 방향을 뭐로 잡을 거냐면 K 값으로 잡으면 돼요.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K가 양수야 그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방면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직선 그래프 그릴 때 그 X의 개수가 양수면 증가하는 그래프고,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 그려지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그 감소하는 그래프 그려져서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지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K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질 거야.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왜 선생님이 아까 X축과 Y축은 그래프가 절대로 선이 닿지 않는다고 했냐면 이거야. 가까워지긴 해. 여기 엄청 붙어. 근데 절대로 거기에 닿지는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도 계속 뭔가 내려오는 모양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려와도 절대 X축에 딱 붙진 않아요. 그냥 거기에 엄청 가깝게 그냥 가고만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서 점근선이라는 거야. 그럼 이 모양이 그대로 대칭이 되게 3, 4분면에서도 똑같이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 이 곡선의 그래프는요, 데칼코마니야. 서로 모양이 완벽하게 겹쳐지는 모양을 이뤄요. 일명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칭 도형인데, 어떤 대칭을 이루냐면 원점 대칭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즉,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원점 대칭인 거고, 또 여기 점과 여기 점도 원점 대칭을 이루고, 여기 점과 여기 점도 원점 대칭을 이루는 상태들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 그려져요. 이거는 K가 양수일 때. 그럼 반대로 K가 음수일 때도 있겠지. K가 음수일 때는 오히려 이런 모양이 2사분면, 4사분면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이거는 K가 음수일 때. 그래서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도 대칭이 아니냐? 아니야, 얘도 대칭이야.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그대로 접었을 때 대칭을 이뤄야 돼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 볼 때 먼저 점근선, 정의역, 치역을 먼저 구했으면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가지는 성질, 첫 번째, K가 양수이면야 음수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K가 음수일 땐 2,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적게 쓸게요. 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대칭을 가지고 있냐?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점대칭에 대한 얘기예요. 점대칭은 어떤 점대칭이 되냐면은 원점 0,0 대칭을 이뤄요. 근데 이제 방금 그거 말했잖아요. 선생님, 이 점을 기준으로 서로 계속 대칭을 이뤄간다.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대칭은 이뤄가요. 그런데 이렇게 점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선대칭도 이뤄요. 자, 선대칭은 어떻게 이루냐면요, 이런 상태야.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즉 y는 x를 그렸을 때, y는 x를 그리면 이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 얘를, 이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똑같이 만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y는 x 기준으로 접었을 때 얘가 그대로 이렇게 와서 붙어줘야 돼.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 있을 거야, 분명히. y는 마이너스 x를 그렸을 때도 이 노란색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죠. 여기 이 모양도 그대로 가서 여기에 갖다 붙어줘야 돼요. 파란색도 기준으로 볼게요. 파란색은 y는 마이너스 x를 보면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야. 근데 y는 x 기준으로 보면은 이 곡선이 그대로 뒤집어졌을 때 여기에 겹쳐져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접혀야 돼. 우리 데칼코마니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해서 선대칭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대칭을 항상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이제 그럼 k 값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k의 부호만 보면은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변하냐라는 건데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져요, 점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만큼 있던 그래프가 그 다음 이만큼 올라와야 되고 K가 커지면 더 올라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원점을 중심으로 점점 멀리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프들이. 그런 특징도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얘는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뭐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성질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고 중요한 성질은 먼저 점근선, 정의역, 치역 찾고 바로 이 방향성과 대칭성을 찾아줘야 한다는 거. 이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형을 나는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우리 식 어떻게 배워요? Y 대신에 Y-Q 대입하고 X 대신에 X-P 대입하라 라고 배웠죠? 도형이 이동할 때 이거 이용해서 그럼 우리는 바로 표준형을 만들 거야. 표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모양을 보면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가 같이 이동이 돼야겠죠. 자, 식을 보고 하나씩 구할게요. 첫 번째, 먼저 점근선 구할 거야. 자, 얘가 가지는 점근선은 어떻게 찾으면 돼? 분모가 0이 되는 x를 먼저 찾으면 돼. x는 p. 그러면 얘가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y도 q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그게 바로 y의 점근선. y는 q. 이렇게. 그냥 식만 보고 바로 찾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분모를 0으로 만든 x랑 뒤에 더해져 있는 값. 그게 하나씩 x는 p, y는 q가 점근선으로 나와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정의역은 어떻게 구해져? x가 p 제외하고 모두 다 p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y가 q가 아닌 모든 실수 라고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좌표 평면에 x축, y축이 어디 있느냐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x는 p와 y는 q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x는 p 하면은 세로선이 그려지죠. 좌표 평면에 어딘가에 x는 p 맞게 그려주시고요. y는 q도 맞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성질을 보는 방법은 똑같아. K의 부호를 확인해야 돼요. K가 양수이면 1, 3, 4분면 방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1, 3, 4분면이라는 거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K가 양수일 때.
반대로 K가 음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 이렇게 역시나 서로 대칭은 이루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성질은 어떻게 되겠느냐? K가 양수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는 성질이 있어 없어? 그건 없겠죠? K가 양수일 땐 똑같이 1, 3, 4분면 방면으로 그려지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1, 3, 4분면에 그려라가 아니라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반대로 K가 음수면 2, 4, 4분면 방향으로 점근선의 기준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떤 대칭을 이룰까라는 건데, 자, 아까 이 모양을 보면요, 기본형에선 점근선의 기준이 원점이었어요. 근데 이 원점이 어떤 점이냐면 얘들아,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어디예요? P, Q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대칭성을 판단을 하려면 어떤 대칭이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점대칭인 경우에는 점근선의 교점인 P, Q 대칭이 나와야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P, Q라는 건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두 점근선의 교점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선대칭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이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1로 만들거나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만들거나 이러면 대칭이 똑같은 그림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선대칭을 만드는 방법은 식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y는 기울기가 1일 때는 x-p 플러스 q, 우리 p, q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구하는데, 얘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이 두 개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고 P, Q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해서 우리는 이 표준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표준형을 알아야 어떠한 유리함수 모양이 나오더라도 점근선도 찾고 정의역, 치역 찾아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대칭도 구할 수가 있고. 자, 근데 문제가 마냥 저렇게 이쁘게 나오냐, 저 모양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펼쳐진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일반형인데, 자, 일반형은 y는 그냥 1차분의 1차, 이제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 그냥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보통. 근데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봤을 때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도대체 점근선이 어딘지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유리함수에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좋거든요. 중요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식 할 때 잠깐 배웠어요. 분리형.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요.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몫을 앞에 더해주고 나머지만 분자에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가면 돼요. ax 더하기 b분의 얘를 만들어낼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a분의 c 곱하기 ax 더하기 b 플러스 d 마이너스 a분의 bc, 뭐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이제 해보면은.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알파벳으로 써놔서 그러지 이게 숫자로 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분리를 시켜서 a분의 c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bc라고 해야 점근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먼저 분모를 0으로 만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y는 앞에 더해져 있는 숫자, y는 a분의 c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야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서 방향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해가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못한다고 문제 아니거든요.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우리 나눗셈을 해버리세요. 뭐냐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 cx 더하기 d 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그러면 나눗셈을 해보면 몫이 있고 밑에 나머지가 생겨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지금 이 모양으로 따지면 몫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의 나머지예요.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나눗셈을 하기 싫어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고, 나는 이게 더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나눗셈을 해서 정확하게 구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아시겠죠? 나는 빠르게 이 분리형이 된다. 이제 하면은 분리형을 하면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 유리식 계산할 때 배운 거죠. 나는 이 분리형이 아직 어색하다. 그럼 그냥 차라리 나눗셈에서 그냥 목 나머지 구해서 여기다 써버리는 게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직 이제 유리식을 아직 안 배워서 지금 분리형을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보강할 때. 이제 그때 할 거고,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정보가 나오면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야 어쨌든 저 표준형의 정보를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이 일반형에선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형이 나오면 90%는 다 바꿔야 돼. 근데 딱 하나 안 바꿔도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다 바꿔야 되는데 분리형이 나왔을 때, 일반형이 나왔을 때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에서 안 바꿔도 돼요. 뭐냐면은 자, 역함수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원래 우리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정석은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걸 y는 x 대칭을 하고 다시 막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정석은. 근데 역시나 그걸 매번 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면 일반형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을 안 바꾸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y는 x 대칭 해버리면 안 돼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 y는 x 대칭 해버리면 x는 하나인데 y가 두 개 생겨버리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건 y는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y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래는 해야 돼요. 이거는 유리함수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함수가 마찬가지야. 1차 함수는 당연히 x, y가 하나씩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죠. 그럼 거기도 그냥 거기 상태에서 y는 x 대칭 시켜버리면 x가 하나인데 y제곱 더하기 y가 생겨요. 그럼 정리가 안 돼요, y는으로.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도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 꼴이에요. 우리 ax-p제곱 플러스 q 이거 있잖아요.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놓고 y는 x 대칭을 시켜야 역함수가 하나가 나와. 근데 이제 유리함수도 원래는 마찬가지예요. 일반형을 이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여기에서 y는 x 대칭을 시켜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진짜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해요. 다행스럽게도 유리함수는 유일하게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그냥 바로 구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야. 이게 만약에 fx라고 해요. 원래 fx가 이런 모양이면 f 인버스 역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봐. 문자로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 모양으로 외워요. 여기 이 방향은 안 바꿔. 그대로 두고 b랑 c 있죠. 여기 위치만 서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a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유일하게 얘는 공식이 있어.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고 한 거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얘는 괜찮다고. 공식이 있어주니까.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거 하면 사실 마찬가지예요. 얘를 원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열심히 막 정리를 해. y는 꼴로. 해서 한 번에 만들어진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 과정 필요 없이 이렇게만 외워버리라고요. 유리함수는 유일하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유리함수가 이런 함수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금 개념 설명한 것 중에 있어서 나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없나요? 이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죠?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유형 몇 번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 8번까지 했죠? 유형 9번 볼게요. 자, 975번부터 봅시다. 자, 함수 y는 x 더하기 a분의 2x 더하기 b래. 자, 일반형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못한다. 왜냐면 여기는 역함수 문제 아니니까 무조건 고쳐야 돼, 얘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세요라는 문제일 때만 안 고칠 거고, 우리는 10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9문제는 역함수 문제가 아닐 거잖아요? 그럼 다 고쳐야 돼요. 자, 고치는 방법 보여줄게. 이제 문자 아니니까 숫자로 하니까 좀 더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더하기 a분의 x 더하기 a에다가 먼저 뭘 곱해야 얘가 만들어지는지를 찾는 거야. 2 곱하면 되죠? 근데 원래는 여기가 그럼 2a가 있는데 뒤에 2a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고 두 개로 쪼개면 되는 거야, 그거를. 2 더하기 x 더하기 a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이게 분리형 거예요, 그냥. 됐나요? 자,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할 거래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자, 우리 평행 이동하는 방법. x 대신에 x 빼기 1 대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아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c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일치한대요. 자, 그럼 다 정리해보면 y는 c 더하기 2 더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나왔는데 그게 x분의 3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c 더하기 2가 일단 0이어야 되고 여기도 x만 남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1이라는 거고 a가 1 나왔을 때 분자 3 나와야 돼요. b는 5다. 해서 마지막 c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역시나 도형의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도형 이동이 하셔야 돼요. 됐나요? 다음 978번 볼게요. 자, 정의역이 지금 0 이상 1 미만 또는 1 초과 3 이하인 함수의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얘는 유리함수가 x-1분의 2x-1이에요. 역시나 분리형 할게요. x-1분의 2 곱하기 x-1. 근데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냥. 됐나요? 그러면 2 더하기 x-1분의 1 그릴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얘들아. 점근선 찾을 거예요. 점근선은 x는 1, 분모 0 나누는 거, y는 2. 그러면 자, 그래프 x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는 1, y는 2를 이렇게 그리고 최고 여기 분자가 양수죠. 그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원래는 정의역만큼만 그려야 돼요. 자, 정의역을 봤더니 0 이상 1 미만이야. 그럼 x가 0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미만. 왜 1 미만? 1에서 갑자기 끊어졌냐면 점근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에서 없어졌잖아, 값이. 그래서 0 이상 1 미만 부분 보면은 이건 y 값이 x가 0일 때 1 나와요. 1보다 계속 작아져. y는 1 이하. 반대로 1 초과 3 이하는 자 3일 때까지만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x가 3일 때는 y 값이 몇 나와요? 여기는 3,2분의 5 나와요. 그러니까 값을 보면 y는 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 y는 2분의 5 이상. 해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y가 1 이하 또는 2분의 5 이상 이렇게 구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정의역, 치역 찾을 수 있어요. 얘들아. 그냥 우리 1차 함수 하듯이 그냥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양 끝 이렇게 안 돼. 아시겠죠? 다음 981번 볼게요. 자, y는 지금 x 더하기 a분의 3x 더하기 1의 그래프의 점근선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분리형 만들어야 돼요. x 더하기 a분의 3 곱하기 x 더하기 a. 원래는 플러스 3a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3a 해주고 플러스 1 다시. 그러면 분리시킬 거니까 3 더하기 x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3a예요. 그럼 여기서의 점근선만 찾으면 돼. 얘는 필요가 없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 y는 3, 2 바로 점근선이다 라고 나왔네요. 근데 그게 문제에서는 x는 2, y는 b라고 했으니까 얘가 2고 얘가 b네요. a는 마이너스 2, b는 3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복잡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막 분리형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해보면은. 아시겠죠? 다음 984번 볼게요. y는 x 더하기 4분의 2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점 P, Q에 대하여 대칭이고 라고 했어요. 자, 대칭과 관련된 건 무조건 점근선이야. 그거밖에 없어. 점은 점근선의 교점으로 나와야 되고 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유리함수에서 대칭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에 대한 요소는 절대로 점대칭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점이냐 하면은 이거 일반형 고에서 점근선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x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 4. 근데 여기는 상수는 8인데 1이니까 마이너스 7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2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7이면 점근선이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4, y는 2. 따라서 첫 번째 점대칭 점은 어디다? 마이너스 4,2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 그러면은 선대칭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얘를 지나는 y는 기울기가 1일 때 x 플러스 4 플러스 2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2거나 이런 식으로. 혹시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는 게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 다다음 주부터 선생님이랑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서 다시 개념 설명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기억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만. 그러니까 개념만 알아두세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4, 마이너스 4,2 지나야 한다. 그냥 이런 정도만. 됐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세요. (988번) 자, 다음 함수 y는 x-4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지나지 않는 4분면 이거 그래프 그냥 그리는 거겠죠? 자, 먼저 일반형 구해야 돼. 역시나 x-4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x-4. 여기는 상수항이 플러스 10인데 4로 맞추려면 8은 빼야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x-4분의 마이너스 8이에요. 자, 그래프 그릴게요. 점근선 구해야 돼요. 점근선은 x는 4, y는 마이너스 3. 얘랑 얘. 그러면 자, x는 4 그려요. 자, 좌표평면 있다고 생각하면 x는 4,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자, 몇 사분면으로 그려질지 확인해야 되는데 음수예요. 2사분면, 4사분면 쪽으로 그려줘야 돼. 그래서 이쪽에 한번 그려지고요. 자, 여기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잘 봐야 돼. 우리가 어떤 특정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는 뭘로 확인하냐면 y절편의 부호로 확인을 해야 돼요. y절편이 양수로 올라가 버리면 다 확 올라가니까 여기를 안 지나고요.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를 안 지난다는 거야.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x가 0일 때 얘 값 몇 나와요? 0,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단 무조건 4, 4분면 얘 때문에 지나게 되어 있고, 여기를 봤을 때 1, 4분면 지나, 4, 4분면 지나, 3, 4분면 지나. 얘가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제2 4분면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4분면을 지나게 하고 싶다, 혹은 지나지 않게 하고 싶다, 이거는 y절편의 부호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해 가나요? 근데 y절편의 부호로 만들어 주기 이전에 어쨌든 그래프는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내가 거기서 올릴지 내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다음 991번 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식을 구할 거예요. 그래프의 지금 현재 모양을 보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식을 구하는 건 방법은 똑같아. 자,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하는 건 점근선이 일단 항상 먼저 구해져야 돼요. 자,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점근선이 x는 몇 나와요? 점근선은 x는 2, y는 1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리고 잘 보면 누군가 하나를 지나고 있는 걸 보여줬어. 몇 콤마 몇을 지난대? 0,2를 지난대.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얘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방법은 똑같아. 여전히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야 점근선을 찾아요. 자, 표준형 고칠게요. x 더하기 c 분의 a 곱하기 x 더하기 c 마이너스 ac 플러스 b. 그러고 나서 분리시켜주면 되죠? a 더하기 x 더하기 c 분의 b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봤을 때 여기서는 점근선이 어떻게 나와요? x는 마이너스 c, y는 a. 근데 그게 얘랑 같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넣는 게 아니라 방법은 똑같아. 여전히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그냥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대입을 해서 찾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여야 하고 A는 1이어야 돼요. AC가 구해졌다는 건 마지막에 0,2 대입해서 B만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0,2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2는 C분의 B야. 근데 C가 이미 마이너스 2란 걸 알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다. 그냥 이렇게 찾는 거지. 아시겠죠?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누구다? 점근선이다. 이 점근선이 모든 정보를 다 해결해요, 얘네가. 대칭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점을 지나지 않게도 만들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유리함수에서 무조건 점근선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994번 볼게요. 자, 다음 함수 y는 x-1분의 마이너스 4x-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표준형 고쳐줄게요. 분리시키면 x-1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x-를 해주고 상수항이 플러스 4인데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까지 내려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x-1분의 마이너스 6. 아, 근데 이제 할 때 선생님 왜 자꾸 앞에 그냥 마이너스 쓰면 되지 자꾸 왜 여기다가 마이너스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방향 체크하려고 우리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2, 4분면에 그릴지 1, 3, 4분면에 그릴지를 알잖아요. 근데 가끔 여기 이 마이너스를 앞에다 써버리니까 얘를 못 보고 양수라고 다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방지하려고 선생님은 그냥 마이너스 있어도 그냥 여기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앞에 안 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먼저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이다. 맞나요? 점근선은 1인데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것이다. 마이너스 x분의 6을 움직인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근데 문제는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이거는? 1만큼 이동시켰다고 봐야겠죠. 왜? 도형의 이동할 때 도형은 부호 반대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 말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2번 땡. 3번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x는 1은 맞아. 근데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y는 마이너스 4라고 봐야겠죠? 3번 아니고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2분의 1,0이냐 물어봤는데 이건 그냥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2분의 1 넣었을 때 y값 0 나오냐라는 건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냐는데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먼저 좌표평면 있으면 x는 1, y는 마이너스 4 그려놓고 음수예요. 그럼 2, 4, 4분면 그러는 거 아니까 여기는 이제 무조건 지나는 거 알겠어. 여기가 문제인데 x가 0일 때 y값 몇 나와요? 2 나와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1, 4분면 지나요. 2, 4분면 지나요. 3, 4분면 지나요. 4, 4분면 지나요. 모든 4분면 다 지나요. 그래서 어떤 4분면을 지난다 이거 확인해서 꼭 진짜 y절편 구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x절편은 잘 안 구해도 돼요. 보통 y절편으로 해결이 다 돼. 아시겠죠? 자, 다음 996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5 이하에서 함수 y는 x-3분의 2x-5의 최대최소 구하래요. 그럼 도대체 언제 최대값이고 언제 최소값인지를 알려면 그래프를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분리형 시킬게요. 이제 그냥 선생님 간단하게 암산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세요. 얘는 2 더하기 x-3분의 1 나와요. 그러면은 점근선이 x는 3, y는 2 나오고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쪽에 그려져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5 이하만 찾을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는 이 x는 3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이죠.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까지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다. 최소값은 x가 2분의 5일 때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얘는 그래프가 다행히 끊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 끝에서 나와버리는 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무조건 항상 양 끝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아까 우리 봤잖아, 그래프. 어떨 때는 끊어져서 이렇게 범위가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래프 그려보고 범위에 맞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만 여러분들이 함수값 계산하세요. 자, 이제 999번. 함수 fx가 3x 더하기 a분의 x 더하기 2인데 얘가 역함수와 원래함수가 같대. 자, 그럼 아까 우리 함수 단원 할 때 배운 거에 의하면 얘는 직선이 아니니까 원래대로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fx가 x이다 이걸로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자, 봐봐. 이거 하려면요 fx를 그 다음 fx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보여주는 거니까 식을 우린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3 곱하기 3x 더하기 a분의 x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3x 더하기 a분의 x 더하기 2 더하기 2 이거 번분수 하셔야 돼요. 아, 좀 까마득하죠. 이제 뭘 이걸 언제 하고 있나 싶죠? 근데 우리 유리함수는 다행히도 역함수 공식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냥 역함수 바로 써서 그냥 비교해버리는 게 훨씬 쉽지. 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지 알겠죠? 우리는 이거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이렇게 구하는 게 맞지만 역함수는 다행히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있대. 뭐가 있어? f 인버스 x는 이쪽은 그대로 두고 여기만 바꾸면 된다고. 자리를 어떻게? 1이었으니까 1로 올 때는 마이너스 1로 써주고, 얘는 a였으니까 올라갈 때 마이너스 a로 올라가고. 모양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 이 두 개 같게 만들면 돼. 그럼 다 똑같은데 a만 마이너스 1이다. 그냥 바로 찾아주면 되죠. 훨씬 쉽게 풀 수 있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얘는 그나마 공식이 있는 거야. 일차함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식 자체가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아무래도 역함수를 그냥 구하세요 라는 걸 많이 하는 거고. 오케이? 자, 다음 1003번 볼게요. 자, fx가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5일 때 얘의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하여 우리 다음을 계산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게 뭔지부터 정리한 다음에 해줍시다. 무조건 역함수부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이거는 앞에서 배운 합성함수 성질 써야 돼요. 자, 보세요. f 인버스랑 f 합성하면 뭐야? 항등함수야. 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연산 안 해도 돼. 여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f 인버스 2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보세요. f랑 f 인버스 또 합성이야. 뭐야? 항등함수야.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답이 여기는 뭐야? 3.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합성함수 합성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2만 구하면 되는데 원래대로 얘가 2 나온 거 찾았겠지만 이건 그냥 역함수 아니까 바로 거기서 대입해도 되겠죠. f 인버스 x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1이랑 여기 개수 1만 잘 바꾸니까 그냥 마이너스 1만 바뀌면 돼, 서로. 2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1 더하기 3 해서 답은 4라고. 아시겠나요? 합성함수 나왔다고 해서 계속 진짜 합성하라는 게 아니야. 최대한 식을 단순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려면 합성함수의 성질이나 역함수의 성질이 자꾸 봐놔야지. 그래야 내가 바로바로 지울 건 지워버리지. 그걸 몰라버리면 진짜 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f 인버스 2 구해보고 그 다음 또 f 구하고 다시 또 f 인버스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요. 알겠죠? 자, 다음 이제 1006번 볼게요. 지금 y는 x분의 3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날 때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요, 얘들아. 그냥 같다고 두고 푸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있잖아. x가 점근선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 판별식 d를 쓸 수가 없어. 꼭 그래프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얘는 y는 x분의 3 그래프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어떤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게 하고 싶대. 그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딱 이렇게죠. 양수면 이거 하나인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크게 점근선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점근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냥 판별식 D로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 가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는 기울기는 고정으로 두고 Y절편이 움직이죠.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직선이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를 바꾸는 거야. 막 한 점을 고정으로 두고.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y는 x분의 3 그래프랑 만약에 y는 m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만나는, 뭐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는 거야? 0,2를 지나는 거야. 그럼 0,2에서 찍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지금 여기는 여길 지나면서 하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완전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거 좀 그리기가 힘든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가 있는 게, 얘는 이 0,2는요 점근선의 교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가끔 뭐가 나오냐면, 얘가요 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점근선의 교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엔 뭐가 되냐면, 꼭 기울기가 없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안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 빼야 돼, 만나게 하려면. 근데 판별식 D를 해보면 얘가 들어있었고 그 만난다에 들어있어요. 얘를 빼야 되는 상황이 와요, 한 번씩. 아니면 혹은 만나지 않을 때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얘를 빠뜨리는 거야. 이런 상황. 그래서 꼭 그래프 그려보고, 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나구나, 안 만나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열심히 판별식 D로만 하면 100% 틀리는 문제 될 거야, 선생님들은. 그 하나 때문에. 왜냐면 그냥 판별식 D로 구하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다 맞출 거란 말이야. 근데 뭐 하나라도 함정을 내놔야 애들이 여기에 걸려서 답을 틀리게 점수가 변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 유리함수 그래프랑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기울기가 점근선에 들어가게끔. 무슨 말인지 가나요? 점근선도 어쨌든 안 만나는 선이 되는데,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보면은 그거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난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만나는 선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하나를 뺄지 말지 그거 꼭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아마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면은 나올 거야, 그런 문제들이. 여기는 이제 100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표 유형 문제라서 그냥 여기는 단순하게 딱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네? 그럼 이거는 그냥 판별식으로 구하면 돼요. 점근선에 영향이 없었으니까 아예. 그죠? 자, 그래서 그냥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x분의 3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두고 양변 x 곱해서 3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kx 이항시키면 2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0인데 이거의 판별식 d가 0 나와야 한다고요. 따라서 d는 k 제곱 마이너스 24는 0 나와야 되니까 k는 루트 24, 즉 2루트 6이다. 이렇게 그냥 구한다는 거지. 점근선의 영향을 안 받을 때는. 근데 아마 문제가 뭐가 있을 거냐면요, 1007번이 아마 그 문제일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그 만나지 않게 하는데 점근선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하는 부분.
이거는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에 1007번, 1008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이 잊어버리더라도 선생님 이거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세요. 본인들이 맞았어도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틀렸으면 당연히 질문하셔야 되고요. 1007번, 1008번은 중요한 문제야, 거기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답만 알려버리면 나중에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고 틀리는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풀어보고 설명을 하려는 거니까 숙제해와서 맞았어도 질문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저번에 1007번, 1008번은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세요, 꼭. 아시겠죠? 자, 다음 마지막 1009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 오늘 아까 문제 풀이할 때도 했던 문제죠? 함수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합성을 여러 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함수 값으로 바로바로 계산할 거야. 자, F50에 3 할 거래요. 처음에 F3부터 구할 거예요. F3은 3분의 2. 그럼 F2에 3은 3분의 1을 넣어요. X에다가 3분의 2 넣으니까 2분의 1. F3에 3은 다시 이제 2분의 1 넣어요. F2분의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네 번째는 F-1 구하는 거겠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 그러면 F5의 3은 F2 구해야 되니까 뭐야? 2분의 1. 2분의 1? 잠깐만, 나 뭐 계산 잘못했나? 3분의 2 맞죠? 3분의 2 넣으니까 여기서 틀렸구나. 아이씨, 미안해요, 선생님 계산 잘못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났네. 여기서 3 나와요. 그러면 네 번째는 다시 F3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반복인 거죠? 몇 개 반복? 3개 반복.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50번째 구하세요. 3개씩 반복했을 때 50번째 몇 번째랑 같아요? 두 번째랑 같아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는 거죠. 됐나요? 합성하는 거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유리함수에 대해서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나머지 끝까지 해 오시면 되고요. 153쪽까지